그렇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쌍거리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승인권자를 잘 구분시켜 줘야 됩니다. 승인권자. 권자. 첫 번째. 자, 누구죠? 한마디로 그냥 지자체. 그렇죠? 원칙. 자, 원칙은 자, 지자체장이죠. 이것이 이제 면적에 따라 달라요. 그죠? 자, 대지 면적이 얼마?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대장이죠. 찾아가서 승인을 받고, 두 번째,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르죠. 그죠? 일단 표현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공수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아래하고 공통되는 게 있죠. 그죠? 일반 시장과 군수 빼고 다 공통돼요. 그죠? 그죠? 단지 여기 일반 시장과 군수는 여기 밑에 있고, 여기 대장은 빼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위에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양산시, 그러니까 여기 부산시에서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본인들이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승인권자입니다. 양산시나 이런 김해시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여기 일반 시에서 또는 뭐 군에서 일반 시와 군 안에서 면적이 10만 미만이면은 그 시장 군수가 승인권자고 10만 이상이면 누구요? 경남지사, 도지사가 승인권자이다. 이것만 다른 겁니다. 다 똑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예외. 누구죠? 국장이죠. 보시면, 자, 국장의 승인받아라. 1번, 국가토주공입니다. 뭐라고요? 국가토주공. 국가는 국장, 토주공도 국장입니다. 여기에 지방공사 안 들어가요. 지방공사는 지방이니까 지자체, 지자체. 여기에 지방공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면적 330만 이상의 택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택도, 택도.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안에서만. 3번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안에서만. 4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에 해당한 자가 총 지분의 몇 프로? 50% 초과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한 부동산 투자예산입니다. 50% 초과니까 나머지 민간 다 들어와도 지분은 공공이 많죠. 예. 이런 말들. 그래서 특히 1번하고 4번. 1번하고 4번이 잘 나온다. 4번에 승인 요건입니다. 요건. 원칙이 뭐냐?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땅을 다 사라.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예외. 첫 번째, 사용권을 확보라. 사용권을 100% 확보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80% 이상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말로 하니까 재미없네. 자, 이게 뭐죠? 승인 요건이죠. 사업계획 승인 요건. 1번 원칙 100% 소유권을 확보하라. 그 말이에요. 예외. 첫 번째 뭐죠? 100% 뭐요? 사용권. 사용권은 확보. 이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닐 때 100%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때는 달라요. 이때는 뭐라고요? 얘는 80% 이상이죠. 8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 뭐야? 그죠?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요거죠. 청구 대상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물론 거기 가로 안에 보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물론 리모델링 빼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때는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예외적이죠.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3번에 요거죠. 3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당연히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다 중요합니다. 뭐 얘도 다 중요해요. 특히 이제 얘는 매도 청구가 나오기 때문에 80% 이상 중에서도 나누죠, 그죠? 중에서도 95% 이상이냐, 아니면은 95% 미만이냐. 얘는 80% 이상, 95% 미만 그 얘기죠, 그죠? 예. 그 얘는 뭐냐? 나머지는 5%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얼마 안 되니까 모든 소유자에게, 그죠? 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95% 미만 80 이상은 얘에 비하면 산술평가하면 한 3배, 그죠? 5%, 15%니까, 그죠? 보통. 많잖아요. 얘는 바로 현재 여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자, 과거로 가요, 과거. 몇 년 전으로 가요? 몇 년? 10년 이전. 옛날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원주민을 보고 설마 그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 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 대상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매도 청구자가 나오면은 어느 법이든 다 똑같아. 무슨 가격입니까? 무슨 가격이에요? 시가, 시가. 똑같죠? 얼마 이상? 세배랑. 이상. 항상 뭐든지 그래. 토지 위에 건물 있다. 그럼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시키죠, 당연히. 그죠? 그런 말들은 뭐 외우지 마세요. 토지에 건물이 없으면 토지만,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같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매도 청구랑 같이 한 겁니다. 그죠? 거기 대신대 건축물 포함, 또 시가,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 누가 껐습니까? 난 더워. 자, 그 다음에 박스 나오죠, 그죠? 거기 95% 이상은 자,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고요. 95% 미만은 80% 이상, 95% 미만을 의미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했던 자를 제외한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가로 2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라고 잘 나와요. 있다, 있다. 할 수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착수입니다. 착수는 자, 공사를 시작해라. 다시 말하면 공사를 착수하라. 공사를 가로 2번 봐요. 가로 2번. 공사를 시작할 때는 인가받아 신고해. 신고가지고 신고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착공신고라 일종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려면, 공사를 착공하려면 신고라. 건축법도 착공신고, 주택법도 착공신고입니다. 착공하는데 신고하는 것이 인가받는 게 아닙니다. 착공신고, 착공신고, 신고죠. 이때 다시 1번.
거기 보시면 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나오죠. 그죠? 이건 5년 이내인 것만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냐? 승인받고 미착수 5년이죠. 그죠? 5년 이내에 공사 착수해라. 미착수 5년, 연장 1년.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연장도 있죠. 미착수 5년짜리에만 연장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게 뭡니까? 쌍가로 7번에 나와 1번에. 그죠? 5년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공구별로 분할 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1번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한마디로 1공구. 그러니까 시험에는 1공구 이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2공구. 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이 1번이니까 얘도 미착수 5년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연장 1년. 이번에 1번 최초로 하는 것도 미착수 5년 취소할 수 있다. 연장 1년. 5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연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뭐냐? 2공구는 미착수 2년. 연장 없어요. 취소 없어요. 연장 X, 취소 X. 5년짜리에만 연장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이때 쌍가루 7번 취소할 수 있다. 하여튼간에 웬만하면 전부 다 의무적이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 1번 뭡니까?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은 경우 미착수 5년. 거기 위에 1번하고 2번에 1번입니다. 그죠? 미착수 5년짜리에만 취소할 수 있다. 2번에 경공매 등으로 부도 파산으로 망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2번 한 번은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증자가 있나 없나 봐야 돼. 없으면은 취소할 수 있다. 있으면은 취소할 수가 없다. 8번 절차. 1번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 받고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2번 승인하면은 고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넘깁니다. 인허가 의제 보겠습니다.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다 똑같아요. 그 인허가 받은 걸로 보는 법률은 많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요. 받은 걸로 본다. 대신에 관련된 행정기관장 뭐라고요? 협의해라. 다른 법 다 똑같잖아요. 표현이. 협의해라. 이때 협의할 때 며칠 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하라. 국토법 20일, 개발법 20일, 정리법은 30일, 건축법은 다 15일, 주택법은 20일. 한 개 더 나와요. 한 개 더.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에 협의하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며 사업계획에 승인 고시가 있을 때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밑에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등입니다. 1번 사업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거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법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동그라미 하세요. 건폐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결합건축도 용적률, 그죠? 얘도 뭐요? 용적률. 건폐율 X, 용적률 범위에서 특광 등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용적률도 줄 거예요. 어떤 경우는 1번 30호가 되었던 50호가 되었던 이상의 주택과 주택 복합이죠.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때
2번 임대주택입니다. 요거는 읽어주시면 돼요. 이런 걸 끄집어 내는 거니까. 이럴 때 6번, 2번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완화된 용적률 몇 프로까지? 60% 이하까지. 그러니까 뭐 60 이하니까 60은 넘는 뭐 65, 75 넘으면 안 되겠죠, 그죠? 60% 이하까지.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게 뭐냐면은 30 이상 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60% 이하 정하라 했는데 대통령에 가서는 30% 이상 60% 이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여튼 60 이하입니다. 60%가 넘어가면 65%다 70%하면 틀립니다. 그래 60% 이하. 결국은 대통령은 30% 이상 60% 이하의 비율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 경우에 임대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토주공, 지공, 한마디로 인수자인데 이 중에서 우선 인수자가 누구냐? 요겁니다. 시도지사이지 시장군수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고요. 3번에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는 하지만, 그러니까 건축비는 어떻게 하지만 토지는요,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입니다. 돈 안 받아요. 아시겠죠? 토지는 그냥 주는 겁니다. 건물만, 그죠? 임대주택인 그 주택만, 그죠? 공급할 때 받지만 토지는 뭐라고요? 기부 체납한다. 4번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무슨 방식? 공개 추천 방식입니다. 공개 추천 방식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해라. 그래서 줄 끈 거 말면 줄 끈 것에서 틀려갑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간선시설 및 감리자 지정입니다. 아까 했었죠?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연난방. 단지 안, 단지 밖을 연결. 이게 바로 간선이죠, 간선. 이때 2번. 설치 대상 및 의무자인데요. 1번. 단독주택이 100호 이상일 때. 반드시 간선시설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공동은요 100세대 이상일 때입니다. 100. 리모델링은 뭡니까?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100. 대지는 16,500입니다. 이것도 만이면 만이고 아니면 15,000이 또 16,500은 또 뭐야 또. 그죠? 나도 솔직히 왜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16,500. 그렇죠. 이거겠죠. 내 생각은요, 아마 이렇게 보는 게 나와요. 100호나 10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면은 요 정도 면적으로 한 것 같아, 느낌은. 최소 100호나 아니면은 100세대 이상 하려면은 최소 요 면적 이상은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는 밖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튼 16,500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 시설은 누가 하죠? 누가 설치하죠? 누가 하죠? 지자체가. 알잖아요, 그죠? 도로하고 도로 설치는 지자체가, 상하수는 누가? 지자체가. 그래서 수도요금 받으러 올 때 누가 어디서 와요? 지자체에서 오잖아요, 그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이것을 설치한 자, 즉 공급하는 자가. 그러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우체통은 어떻게 부르죠? 빨간 통 그러죠? 빨간 통. 우체통은 국가에서. 우체통. 요즘 우체통 보기 힘들죠? 그죠? 힘들죠? 이게 이제 저도 우체국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우체국은 잘 가지 않고 와이프 시킵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특히 우리은행, 하나은행은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미스 코리아급 가졌습니다. 정말요. 가보세요. 정말 이뻐요. 그래 뽑아요. 그렇게. 그게 매출액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적금을 힐때가도 그 아가씨가 막 상장이 있었지만 갑자기 적금하는 거냐. 정말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써먹으면은 저기 딴 데하고도 싹 바꿔요. 바꿔요. 우체국은 가봐요. 전부 아줌마만 앉아다가 일하냐. 그러니까 우체국장도 그렇고, 그죠?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보면 우체국장도 한 50 된 것 같아. 그것도 아줌마고. 직원도 아줌마. 택배만 아저씨야. 그게 그 시험 보러 가잖아요. 어려워요. 한번 들어가, 거기 앉아있는 분들의 연봉이 보통 7천, 그 정도 돼요. 그 시험 봐갖고 갈 수 있으면 주부들에겐, 여성들은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아이, 갑자기 때려치고 그 시험 볼까? 그럼 안 되고. 그, 한 3년 동안 해도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사용 검사일까지 완료해라. 당연 완료해야 들어가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의 상환. 자, 1번. 설치 비용은 당연히 설치 의무자가, 그죠?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서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고, 도로 상하수도 당연히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여기는 원래 지자체가 부담하잖아요. 요거는 국가에서 5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 50% 범위 안에서. 2번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으로, 땅속이죠. 지중으로, 전봇대가 아니고 지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반반씩 50% 비율로 부담한다. 만약에 전기는 어디서 한전에서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산시에서 묻어라, 그건 부산시하고 한전에서 반반씩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요, 전기 한전에서 도시가스에서 이번 달 말일이 사용검사일인데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다음 달 돼도 어렵대. 바쁘니까. 지금 몸딴 자는 누굽니까? 사업 주체요. 그럼 일단 내가 할게. 아시겠죠?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도시가스상 등등 설치 의무자에게 그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요, 계약서 써야 됩니다. 4번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언제까지 돈 주겠다 아무리 길어도 5번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는 돈 내놔, 돈 줄게.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같이. 쌍거리 2번 감리자 지정입니다.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승인권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축법은요, 건축주가 하잖아요. 감리자 지정. 그러면 주택법은요, 사업 주체가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승인권자가 한다. 왜 그럴까요? 10개 동 짓는데 사업 주체하고 뭡니까? 지정해버리면 감리자하고 서로 간에 짜고 고소치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한다고요? 승인권자가 지정합니다. 승인권자가 하는데 마지막 줄에 승인권자가 세 번째 줄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2개, 3개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감리자를 공동으로 같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럴 때 300세대 미만은 작다고 보고 건축사 개인도 지정할 수가 있고 건설기술 용역업체도 가능하지만 300세대 이상은 크기 때문에 건축사 개인은 안 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하여금 감리자로 지정한다. 하지만 2번 국가 사업체가 국가예요. 지자체 토주공 지공이에요. 밑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이들은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아도 믿는다. 너희들은 감리자와 짜고 고소 붙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라? 너희들이 지정해라. 누굽니까? 사업 주체잖아요.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 거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인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너희들이 지정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라. 또 자, 도시형 생활주택도 뭡니까? 얘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사업 주체가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오늘 사용 검사까지만 할게요. 자, 사용 검사. 사용 검사는요, 자, 원칙이 누구냐?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저를 볼래요?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검사인데, 자, 할 때 누가 한다고요? 1. 원칙. 시군 9예요. 예외는 무조건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 도든 뭐 특광, 뭐 특시, 특도 들어있지만 여기는 특시, 특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광 다 필요 없이 구청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서울시 특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지만 아시겠죠? 여기가 연제구죠. 연제구 아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굽니까? 부산시장이지만 사용검사권자는 연제구청장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국장한테 예외,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것이 가로 2번입니다. 쌍가로 2번 공구별 사용검사입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 이미 배웠잖아요. 용어 정의할 때 사용검사도 별도로, 착공신고도 별도로. 그러니까 사용검사도 별도니까 공구별로, 공구별로가 별도로 그 얘기죠. 예,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요. 밑에 동별로도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뭐라고요? 동별로도 가능하다. 101동, 102동. 아시겠죠? 크게는 공구별로, 작게는 공구 안에서도 동별로. 101동, 102동. 3번 시공 보증자 등의 사용검사입니다. 1번 사업체가 파산 등으로 망했습니다. 이때 누구라고요? 시공을 보증한 자 내지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는데 그 세부된 내용이 1번에 있습니다. 받는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요? 시공보증자가 잔여 공사를 하고 사용검사 받습니다. 2번은 뭐냐? 중간에 시공을 보증한 자가 아예 없거나 있는데 얘마저도 파산.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 공사하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 얘기죠. 3번에 이 경우에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 예정자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원래는요, 사업주체가 할 때는요, 사업주체 앞으로 보존 등기 친 다음에 나중에 입주 예정자, 입주자한테 이전 등기 치거든요. 근데 사업주체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공보증자가 한다. 그러면 시공보증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 올리고 나중에 입주자한테 이전 등기 치고요.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만약에 또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했다면은 자기 앞으로 바로 그냥 보존 등기를 친다 그 말이죠. 그냥. 그렇죠? 그 뜻입니다. 2번 사업 주체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망했을 때고 2번은 뭐냐 안 망했는데 뭔가 모르게 뒤틀렸는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공을 보증한 자, 그 다음에 시공자도,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인데 1번만 동그라미 1번, 2번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1번만 나왔다. 하지만 2번도 참고하라고 놓는 겁니다. 4번에 사용 검사 기간 얼마 내에? 15일 내에. 5번에 사용 검사 효과입니다. 사업체 등이죠. 사용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은 한마디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고요. 다만 2번 임시 사용 승인 원칙은요. 얘는 임시 사용 검사인데 용어를 또 만들지 말고 건축법상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떨 때 1번 건축물은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동별로 101동을 짓고 그 다음에 102동 짓고 한다면은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대지는 구역별로 선선 구역별로. 그런데 3번 보세요.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원칙이 뭡니까? 동별로죠. 저를 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할 수 있고 또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동별로 할 수 있고 하면 되겠죠. 4번에 아니다 3번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 주세요. 세대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별로 할 수 있다. 4번 준공검사 등의 의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에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건 준공검사건 뭐든지 간에 다 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법상 사용 검사 얻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뭐 사용 승인이건 준공검사건 준공인허건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7번까지. 7번까지 할게. 힘들어요? 네, 좋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하여튼 6가지는 항상 강조합니다. 뭐 할 필요 없고요. 복습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